아빠, 왜 할아버지 방은 꼭 이상한 냄새가 나? 그 말을 들은 순간 76세 정일섭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손주가 오는 날이면 방문을 일부러 잠궈두었고 가족 식사 시간에도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뒤돌아선 아버지를 보며 그의 아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냄새 말고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손주가 예전처럼 안기지 않고 며느리가 자꾸 창문을 열거나 향을 피우고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걸까? 저는 오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노인 채취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단 7일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검증된 해결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인 냄새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 살아야 할 숙명도 아닙니다. 이건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생기는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원인을 알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냄새의 진짜 원인을 모른 채 샤워만 자주 하거나 향수만 뿌리거나 아무 효과 없는 제품들에 시간과 돈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노인 전문의로 진료하며 검증해온 가장 효과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가? 그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냄새는 그냥 나이 들어서 나는 거야. 안 씻어서 나는 거지 뭐. 하지만 제가 노인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30년의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 건 맞지만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눈에 띄는 변화만 봅니다.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피부 속, 땀샘 속 그리고 세포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땀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땀도 별로 안 나. 그래서 냄새도 안 날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평균 1리터 가까이 땀을 흘립니다. 이 땀은 단순히 더울 때 나는 게 아닙니다. 땀은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 도구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땀 분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엔 하루 300리터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노폐물이 피부에 남습니다. 그 노폐물은 세균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세균이 노폐물을 먹고 분해할 때 그때 발생하는 부산물이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78세 강현재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샤워를 하고 계셨고 깨끗한 옷도 매일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냄새 나요 라고 말한 이후로 외출도 안 하시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샤워를 매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땀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 어르신께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설명드렸고 하루 15분씩 햇볕 아래를 걷는 산책을 권했습니다. 2달 뒤 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손녀가 다시 안겨요. 제 무릎에 기대서 자기도 해요. 두 번째 변화, 피지 성분이 바뀝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가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맞추며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50세를 넘기면서부터 피지의 화학적 조성이 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노네날 들어보셨나요? 이건 젊은 사람의 피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특수한 산화지방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피지 속에 이 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노네날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서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 냄새는 향수나 방향제로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섞이면 더 복잡한 냄새가 되죠. 정말 흥미로운 건 노네날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부위가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밑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위들은 바로 우리가 샤워할 때 가장 대충 씻고 넘어가기 쉬운 곳입니다. 제가 진료한 82세 민도현 어르신은 나는 목욕 하루도 안 거르고 한다 며 자부심을 갖고 계셨지만 실제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씻는지 물어보니 귀 뒤, 목 뒤, 가슴 밑은 손이 잘 닿지 않아서 거의 물만 대충 끼얹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부위만이라도 샤워 타월을 사용해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히 문질러 씻도록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일주일 만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요즘은 거실에서 같이 TV 봐요. 예전엔 제가 자꾸 문 열었었잖아요. 세 번째 변화. 입에서 시작되는 냄새, 구강건조. 여러분, 침은 그냥 입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냄새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자연 살균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70세 이후에는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입안이 마르고 혀와 잇몸에 세균이 늘고 그로 인해 악취가 올라옵니다. 특히 마른 입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강 냄새로 고민하는 분들께 딱 두 가지를 꼭 권해드립니다. 첫째, 하루 한 번 혀 클리너로 혀를 닦기. 둘째, 무설탕 껌을 하루 2에서 3번 씹어서 침 분비를 유도하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입냄새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김은희 여사님은 손주와 이야기할 때 항상 등을 돌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냄새 날까봐요. 하지만 위 두 가지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손주가 먼저 안겨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은 냄새 난다. 그 말에 김 여사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변화, 땀의 감소, 피지 성분 변화, 구강 건조, 이건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본 생활 루틴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10분만 바뀌면 당신의 가족 관계, 자신감, 그리고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광고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고 수천 명이 효과를 본 검증된 생활 루틴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씻는 방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샤워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샤워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냄새는 특정 부위에서 강하게 나기 때문에 그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90% 이상 줄어듭니다. 그 세 가지 핵심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 안쪽, 이런 부위는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특히 뒷목과 귀 뒤는 거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씻는 걸 놓칩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 겨드랑이, 가슴, 두피. 이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고 노내날이 많이 생깁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샤워 타월이나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두피는 특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을 땐 두피 전체를 손끝으로 꼼꼼히 문질러야 피지와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 특히 발가락 사이, 등, 손바닥, 발은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확실히 씻고 샤워 후 반드시 완전히 말린 다음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이 세 부위만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이면 냄새의 90%는 줄어듭니다. 샤워할 땐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추천드립니다. 향이 강한 비누는 냄새와 섞이면서 더 자극적인 냄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 후엔 몸을 완전히 말리고 건조한 부위엔 로션을 발라 피부 보습을 유지해 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을 만들고 각질이 냄새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하루 물 6컵, 몸속 청소를 시작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물은 몸 안의 청소부입니다. 우리가 땀을 잘 흘리지 못하는 대신 물은 소변을 통해 독소를 빼내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에 쌓이던 노폐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그 다음은 점심 전, 점심 후, 오후 3시, 저녁 식사 전, 자기 전, 이렇게 시간 정해두고 하루 6컵, 컵 하나는 대략 200ml로 종이컵보다 조금 큰 정도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면 물 한 컵을 더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햇볕 아래 걷기, 가장 간단한 운동. 나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헬스장 가는 운동이 아니라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산책입니다. 하루 20분, 오전 9시, 10시 사이 또는 오후 4시 이후 부드러운 햇살. 햇볕은 피부에 나쁜 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고 걷는 동안 약간의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만큼만 걸으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5분씩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 구강관리. 냄새의 마지막 관문. 냄새는 몸에서 나기도 하지만 입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혀를 닦지 않으십니다. 혀에는 수많은 세균과 노폐물이 쌓여 있고 입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혀 클리너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3,000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아침 양치 후 혀를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그리고 침이 부족하신 분은 무설탕 껌을 하루 2에서 3번 5분 정도 씹는 것만으로도 입안이 촉촉해지고 냄새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옷과 침구, 신발 관리까지 마무리하세요. 몸이 아무리 깨끗해도 냄새는 옷과 이불, 신발에 스며듭니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한 번 입으면 세탁,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세탁하세요. 특히 베개에는 머리피지, 침, 땀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게 썩으면서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신발, 한 켤레만 계속 신지 마시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서 하루씩 완전히 말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냄새는 쉽게 옷과 이불에 옮겨갑니다.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신는 것만으로도 냄새는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10분씩 방 안 환기를 해보세요. 신선한 공기만큼 강력한 냄새 제거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6가지, 하나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신 분들의 가장 큰 변화는 이런 말입니다. 손주가 다시 내 무릎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지 않아요. 방문을 활짝 열고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루틴을 정리하고 일주일 루틴표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7일이면 됩니다. 그 변화 당신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30분만 투자하셔도 단 7일 만에 가족의 반응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프린트해서 드리던 노인 채취 개선 7일 루틴표를 영상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침 루틴 10분. 1.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컵 마시기. 잠든 동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첫걸음입니다. 2. 양치 플러스 혀 클리너로 혀 닦기. 입냄새는 침이 마르고 세균이 쌓일 때 시작됩니다. 혀 클리너로 한번 쓱 닦아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3. 햇볕 아래 가볍게 10분 산책하기. 햇살은 피부의 살균제입니다. 땀도 조금 흘리면서 기분까지 개운해집니다. 점심 전후 루틴 5분. 4. 점심 식사 전후 미지근한 물 1컵씩 마시기. 위를 준비시키고 소화 후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5. 항산화 식품 포함한 식사하기. 가능한 한 맵기의 토마토, 사과, 마늘, 브로콜리 등 노화와 냄새를 줄이는 식품을 한 가지 이상 꼭 넣어주세요. 오후 루틴 5분. 6. 오후 3시쯤 물 1컵. 졸음이 오는 시간 물 1컵으로 머리도 맑아지고 채취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7. 무설탕 껌 5분 정도 씹기. 침이 부족할 땐 입냄새가 강해지기 쉽습니다. 껌 하나로 침샘을 깨워주세요. 저녁 루틴 10에서 15분. 8. 샤워하기 3가지 핵심 부위 위주로. 살이 접히는 곳,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털 많은 곳, 두피, 가슴, 땀 많은 곳, 발가락 사이 등.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바디워시로 꼼꼼히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9. 샤워 후 완전 건조 플러스 로션 바르기. 각질이 생기면 냄새도 더 생깁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루틴 5분. 10. 물 1컵 마시기. 몸속 수분을 유지하면서 밤 동안의 채취 생성을 줄여줍니다. 11. 환기 10분 하루 마무리 공기청소. 창문을 열고 방 안에 공기를 갈아주세요. 방 안 냄새는 몸 냄새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 동안만 실천해보세요. 단언컨대 여러분의 가족이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라고 먼저 말할 겁니다. 그 반응이 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빠른 분은 3일째부터 대부분은 7일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낍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74세 안도현 어르신은 평생을 향수 하나로 버텼는데 손주가 내 방에 안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르신께 이 루틴을 알려드렸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 1컵, 혀 클리너, 하루 한 번 꼭 겨드랑이 씻기, 침구 주 1회 세탁. 3주 후 그분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요즘 방에 냄새가 안 나요. 되게 뽀송뽀송해졌네요. 그 말에 안 어르신은 한참을 울고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냄새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뀌면
그 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돈이 드는 것도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습관, 오늘 저녁 샤워부터 내일 아침 물 한 컵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1. 노인 냄새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다릅니다. 관리하면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냄새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땀이 줄어들면서 노폐물이 피부에 남고 피지 성분이 바뀌며 노내날이 생성되고 침 분비가 줄어들며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3. 냄새의 90%는 세 가지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이곳을 매일 꼼꼼히 씻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4. 해결을 위한 6가지 생활 루틴. 미지근한 물 하루 6컵, 아침 햇살 아래 20분 산책, 샤워는 매일. 핵심 부위 중심으로 혀 클리너 플러스 무설탕 껌으로 입안 관리, 속옷 매일 갈기, 침구주 1회 세탁, 하루 2번 방 안 환기. 5. 이 모든 걸 반영한 7일 실천 루틴표. 매일 30분 투자로 단 7일 만에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방문은 열려 있습니까? 혹시 손주가 오면 괜히 긴장되고 가족이 들어와도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냄새 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냄새는 곧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당신이 오늘 샤워기 앞에서 찬장 속 물컵 하나로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냄새 때문에 손주의 손을 놓았던 어르신이 다시 그 아이와 손을 잡고 웃게 된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곧 달라진 가족의 눈빛을 마주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를 꼭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삶의 질을 바꾸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